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딱 예상을 했던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한 협력안에 대한 부분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외 여러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해서 이제 MOU를 맺는다, 여러 이제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그나마 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로봇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상당히 강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수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즉 현재 시장의 시선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간밤에 약간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죠.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은 스탠스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에 나온 이슈는 이 부분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환호성으로 변했었던 이 파월의 스탠스 변화를 약간은 또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듯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이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또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파월로 인해서 환호를 했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은 또 이제 유동성이 살짝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살짝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9월 달에 우리가 이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많이 풀었었던 시장이 또 미국장이었죠. 그런데 9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잔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풀었었던 유동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9월 달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9월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앞으로 이 돈을 확실하게 벌어낼 수 있는, 실적이 확실하게 찍힐 수 있는 주도 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특히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러면서 저번 주부터 또 이제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섹터는 아무래도 원전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을 해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주도 산업이 될 수 있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아무래도 최근에 구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슈가 컸었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건이 나왔는데, 그 계약건에 대한 내용을 또 까보니까 여러 이제 로열티나 아니면은 신규 SMR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 약간은 우려감을 키우는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까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원전 산업이 크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특히나 이 미국 쪽에서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키워나갈 의지를 우리나라에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약간은 궤를 같이 하는 종목군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산업 자체가 대체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에 비해서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함을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이 조선에 대한 협력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조선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다. 왜냐? 결국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든 혹은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재 시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쌓아놓을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해외에서 원전 수주권이 약 2기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추가적으로 2기 정도, 그리고 2029년에는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2기 정도, 연속적으로 이 원전 수주권에 대한 이슈들이 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산업군이고,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 여러 MOU권이 있기는 했지만 약간은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눌림 구간, 지금 기자재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저번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BHI 같은 종목들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화력 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와중에 SMR에 대한 이슈까지 보유한 종목, BH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혹시나 이런 종목군들이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이 주도 산업군은 더욱더 주가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글로벌적인 환경,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돈을 또 잘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집중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우호도가 생겨난 산업군들,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중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조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또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슈 소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간인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강조드렸었던 구간, 결국에는 61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갔었던 구간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후발로 또 안내를 드렸었던 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눌림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줄 때 또 강조를 드렸었던 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주들이 워낙에 그동안의 랠리를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또 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이슈 소멸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 구간은 우리가 차분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현재 구간에서 약 61선 근처까지 눌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혹시나 눌린다라고 하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당연하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은 이슈 소멸로 받아들여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주도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앞서서도 이야기 많이 드렸었지만 마스카 프로젝트 차곡차곡 진행 중이죠. 최근에 필리버스터 조선소, 미국의 가장 우리나라의 초기 거점이 될 것이다. 조선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초기 거점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데, 결국엔 또 이제 필리 조선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나오션이 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방문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필리 조선소에 대한 투자가 시작으로 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눌림 구간은 우리가 차분하게 활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태광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잘 눌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즉 후발주자, 일전에 또 저번 주에 1승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기자재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월요일 날 1승 강조 드리고서 바로 급등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약 20% 정도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자재 쪽에서도 태광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후발주자로 여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도 산업이 괜히 주도 산업이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꾸준하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주도 산업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다만 먼저 출발을 해준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눌리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눌리는 종목군들이 집중을 했을 때 조금 더 수익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들은 또 역시나 코멘트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후발주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B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 뭐 TXR 로보틱스 등등 해가지고 로봇주들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현대차가 이번에 또 미국에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또 신설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B 시스템이 또 상한가로 들어간 이유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설비에 필요한 또 이제 시스템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슈 보유를 하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로봇 쪽의 추가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력을 받아주고서 오늘 후속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조를 드리는 게, 결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가 되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게 되면 뭐 유진 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수급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의 투자 소식,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시선을 쏟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주 잘 가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혹은 내가 좋게 보던 거 또 무리하게 접근을 하다가 물려가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리지만 실적이 당장에 눈에 찍히는 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나올 때 어느 정도는 또 매매에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들어가야 되는 쪽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꾀할 수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후속 이슈로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만약에 그러한 선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따라 타시다가는 또 약간의 물려가는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현재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될 것이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도 강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생물보안법 재심의, 그리고 관세 회피주로서 어느 정도는 속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물론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잦아들기는 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더욱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내가 ABL 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놓쳤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을 하실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후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블루엠 대파롤치에 또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고개 틀어주는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또 지지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까지는 또 열려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후발주자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ABL 바이오 너무 잘 가는데 못 잡았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후발주자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CDMO 같은 경우에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CDMO 쪽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뭐 세트리온이든 뭐 아니면은 뭐 바이넥스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또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이쪽이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제약사 쪽에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이제 이 CDMO 쪽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CDMO 쪽에서 분명하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어닝이 또 기대가 되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또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가치 수혜를 받고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하반기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간이 살짝 부족하기는 한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가 될 거죠. 이번에도 실적은 긍정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컨콜 진행하면서 아마 차세대 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는 쪽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번 관세 국면에서 미국의 선제적인 투자를 또 진행을 하면서 TSMC 대비 당분간은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TSMC에 대해서 따라잡기 위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결국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이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삼성전자 벤더 기업들에 대해서 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벤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대놓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게 HBM 쪽에 대해서도 대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같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젠슨왕 또 이제 CEO하고 만났죠. 그러면서 지금 HBM 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HBM 쪽은 또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만 하반기에 어닝 예고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대놓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리고 강조를 또 더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주요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딱 양도세 이슈 하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풀어놨던 돈을 약간은 또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약간은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아직 전체적인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 뭐 잭슨홀 미팅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여러 이슈가 또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또 새로운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하반기의 주도주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높이는 키워드는 어닝이거든요. 결국 어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반기에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포트를 꾸려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이제 어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조선, 원전, 뭐 바이오, 반도체 등등 지금 현재 힌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쪽에 포커스 맞추어서 포트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해서 로봇 쪽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도 산업이 출연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출연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